자, 이번에는 람다라는 거를 배우실 거예요. 아마 오늘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도 중요해요. 딕셔너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람다 함수식이에요. 함수인데 식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정말 오래전에 시작했죠. 2달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요 하나만. 초반에 했던 내용인데 뭐냐면은 스테이트먼트하고 뭐 익스프레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 익스프레션 이라는 것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익스프레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징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원한다면. 그리고 함수의 아규먼트나 리턴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의 아규먼트나 리턴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스테이트먼트는 흐름을 제어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이름을 줄 수도 없고 함수의 아규먼트나 리턴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 심플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나눴었는데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에 누가 있었냐면 if, for, while 이라던가 with, 그 다음에 클래스, def 이런 애들이 들어있었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except, try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if하고 for 배웠고 while도 하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실제 업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동작을 주기 위해서는 while문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동작을 만들 때 while을 써요. for는 데이터의 개수 있는 것만큼 데이터를 꺼내서 동작하는 거잖아요. 배치 처리처럼. 근데 이제 얘네들은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동작하는 거. 또는 데이터가 몇 개인지 잘 모를 때, 요럴 때 쓰시면 좋은 녀석이에요. 얘도 이제 나중에 보셔야 되고, 얘도 봐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얘는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쪽의 익스프레션에도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수가 있어요. 그게 람다예요. 람다라는 것은 익명의, 이름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람다라는 것은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얘랑 똑같이. 두 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DEF는 DEF 한 다음에 이름을 주고 파라메타를 주고 여기다가 내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런데 람다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안 써요. 그리고 파라메터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갈 때 익스프레션만 쓸 수 있어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익스프레션도 심플 스테이트먼트의 일종이지만 좀 독특하다 그랬죠.
하나의 오브젝트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익스프레션인데 여기다가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익스프레션 아니죠. 여기는 얘도 익스프레션 아니죠. 얘도 익스프레션 아니잖아요. 이건 못해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가 사용되는 경우는 꼭 DEF를 이용한 펑션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가능해요. A하고 B하고 더해서 리턴하는 여기가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해요. A하고 B를 받아서 그 두 개를 더해갖고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면 물론 얘도 아무 동작도 안 했지만 얘는 내가 그 아래에서 풍선해가지고 12, 10을 주어갖고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름이 없잖아요. 어떻게 동작시키냐는 거죠. 동작을 시키려면 바로 객체 만들어서 10하고 20을 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세 개의 값을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를 람다로 만들고 실행시켜서 동작하도록 해보실까요? 어렵지 않아요. 세 개로 확장만 시키시면 돼요. 세 개로. 한번 해보세요. 세 개의 객체 합을 구하는 함수를 람다로 만들어서 실행. 자, 경아님도 만드셨어요? 요거랑 똑같은데 값이 하나씩만 늘어나면 되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람다 함수를 만들고 괄호로 묶어주는 이유는 인스턴스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동작하는. 메모리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인스턴스 이렇게 지금 펑션 해가지고 람다 함수.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랑. 함수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함수라는 게. 근데 이제 동작을 시킬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못 쓰고 이런 식으로 바로 객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함수 호출할 때 가로 열고 닫잖아요. def 속에다 만들어 볼까요? def 테스트 함수 만들고 함수 속에 함수 만든 거예요. 함수 속에 함수 만든 거예요. 그리고 로컬스 찍어보죠. 어떤 상태인가? 제가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은 된 건가? 이런 게 궁금해서. 없어요.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익스프레션이니까는 내가 이름 줄 수 있죠. 제가 익스프레션이니까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템프라는 가짜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펑션인 걸 알죠. 테스트에 로컬에 들어있는 이름 없는 함수. 그러면 이제 이때는 사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처럼 나온 경우는 못 쓴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바로 인스턴스 만들고 동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1이라 그러면 이건 인스턴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스턴스가 뭡니까? 점 찍어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동작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괄호를 열고 닫고 해주니까 동작을 했죠. 너무 오래전 얘기이지만 처음에 오브젝트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넣어준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요 녀석에게 메모리를 할당해서 내부에 이런 메서드들 또는 연산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함수인데 그것을 인스턴스로 만들고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람다 함수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람다 함수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식입니까? 내가 def run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요. run 펑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펑션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펑션이라고 할까요? 함수인데 그 함수는 펑션을 받는 함수인 거죠.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하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는 동작을 하고 돌려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run function이라는 데다가 람다 a, b 뭐 x, y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a 플러스 b 라고 하면은 이 run function은 내부적으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동작을 해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만들진 않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 20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30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얘가 함수를 받아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실행시킨 거예요. 이 두 개 값을 줘서. 그래서 함수를 여기 펑션이라는 데다가 저장시켜서 그 녀석을 실행한 거죠. 이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 근데 얘를 갖다가 아규먼트를 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함수를 아규먼트를 보낸 거죠. 그래서 얘는 임시로 템포럴리하게 쓰는 함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맵이라는 거 있잖아요. 맵. 아니면 맵이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이렇게. 이 맵이라는 것에 보면은 여기 펑션이 있어요. 그리고 필터에도 보면은 여기 펑션이 있어요. 요런 데다 많이 써요. 요런 데다. 자, 그러면 람다 함수 위에서 얘기했던 것을 쭉 정리해 볼게요. 여기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얘는 이름 없이 만들어진 함수다. 일반 함수는 def 키워드를 사용하지만 익명 함수는 람다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반 함수는 def, 익명 함수는 람다 키워드를 사용하고 문법을 보시면 람다 쓰고 파라메타 목록 주고 콜론 한 다음에 익스프레션 이렇게 해서 끝나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반환해야 되는 어떤 객체가 여러 개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저희가 일반 def 해가지고 만드는 펑션은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고 싶을 때 a, b,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튜플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콜론이 없다. 응? 깜짝 놀랐네. 이런 식으로 전달돼서 10, 20, 30이라는 것이 튜플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는 튜플 싫은데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묶음규 안 주면은 튜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람다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A하고 B.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걸 안 쓰시는 거예요. return도 심플 스테이트먼트니까요. 그래서 A, B,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보죠. 그랬더니 얘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묶어주셔야 돼요.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되죠. 슈플로 묶어볼까요?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안 묶어도 되는데 얘는 반드시 묶어야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동으로 튜플을 만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필터나 맵과 같이 함수를 아규먼트로 사용하는 내장 함수랑 같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해서 간단한 동작을 하는 함수 전달 시
def 말고 람다를 쓴다. 왜냐하면 def는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네임스페이스에. 근데 얘는 등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딕셔너리 자체에 등록도 안 되고 간단한 동작을 할 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개 커지는 것을 구해서 반환하는 것을 만들고 실행해 본 건데 동일한 동작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고 실행한 건데 얘는 바로 만들고 여기서 실행한 거예요. 한 개 정수 파라미터를 갖고 그 정수에 곱하기 2한 것을 반환하는 람다 함수를 만들어 result라는 이름을 붙이고 동작을 확인하라. 이건 뭐냐면 이름을 실제로 줄 수 없으니까 result에다가 람다라고 해서 정수 하나를 파라미터를 갖고 거기다 곱하기 2한 것을 반환하는 람다 함수 만들어서 써봐라. 근데 왜 7이 나오죠? 곱하기 2라고 그랬으면서 뭐 어떻게 7이 나오지? 더하기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A, B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A, B 합을 반환하는 람다를 작성해서 A는 10, B는 20의 값을 사용해 호출의 동작을 확인하라. 자, 그러면 람다 A하고 B를 갖고 그 다음에 합을 반환하라 리턴문 없어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A는 10을 주고 B는 20을 주라. 이것도 될까요? 포지셔널 말고 키워드로 한번 써볼까요? 키워드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별 A라고 하고 A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되죠. 그러니까 일반 함수하고 똑같은 아규먼트하고 파라미터 체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뒤에는 익스프레션이 오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가 못 오고. 더하기 연산하는 것도 익스프레션, 함수 호출한 것도 익스프레션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리스트 정렬에서 키로 람다를 사용하는 예. 우리들이 아직 리스트도 안 배우고 리스트의 정렬도 안 배웠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볼 거예요. 자, 보면 A는 USA, 멕시코, 코리아,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 sort, 정렬해라 라고 하고 출력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된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얘는 리턴이 없어요. 보시면 네, 알해야지. 리턴 값이 없죠. 그래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sort 함수는 내부적으로 in place 동작을 한다 그래요. in place. in place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슬롯 자체의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sorted. sorted. 이 sorted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정렬할 대상을 주는데 리스트는 그냥 sort 함수를 가지고 있지만 튜플이라든지
다른 애들은 소트 함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B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sorted 함수를 쓰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리턴해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타입이 리스트로 바뀌어서 왔죠. 얘는 뭐냐면은 B에 대해서 정렬해서 리스트로 형변환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rt라는 것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봐두시고 뒤에서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길이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말고. 그러면 a.sort 아니면 sorted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키 이퀄 해가지고 함수를 주면 돼요. 키 해갖고. 그러면 print a 길이 순서 보이세요? 3글자, 5글자, 6글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렬의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정렬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랑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교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 짜볼게요. 무슨 방법으로 짤까? 빼기 위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도 정렬 기능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렬에 대한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직접 구현할 일은 거의 없어요. 알고리즘 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왜냐하면 보통 라이브러리에서 정렬을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다 구현해 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멕시코, USA, 멕시코, 코리아, 프랑스 이렇게 4개가 있었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알파벳 순서로 정렬을 한다.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정렬도. 그럼 얘를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이게 이제 자기 위치 번호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요렇게 주게 되면은 괜히 한 번 더 한다. 요렇게 할게요.
요게 이제 비교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0번, 1번을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번하고 1번하고 비교해서 알파벳 순이라면 누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얘랑 얘랑? M. 그러면 얘랑 바꾼다는 거예요. 두 개를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얘랑 다시 비교를 해요. 얘랑. 그러면 이거 멕시코하고 코리아는 누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코리아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0번하고 3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리아하고 프랑스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번하고 2번 얘네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멕시코가 앞에 와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그러면 코리아가 또 앞에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번하고 3번. 그럼 여기 또 그러네요. 멕시코랑 USA는 계속 만나네요. 그러면 알파벳으로 정렬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자기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정렬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랬을 때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내가 안 하고 그냥 소트만 해가지고 그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원래는 만약에 I하고 J를 비교했는데 J가 더 작은 값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A의 I, A의 J를 비교해서 A의 I하고 A의 J에다가 A의 J하고 A의 I를 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 A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잠깐만, F가 먼저구나. 맞네요. F, K, M, U.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교할 때 여기서는 값을 가지고 비교했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키는 len 이렇게. 그러면 내가 키는 len이라고 주게 되면 A의 I하고 A의 J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A의 I의 length와 A의 J의 length를 비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더 작은 것을 가졌을 때 A의 IJ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가 함수를 전달하면 그 함수를 이렇게 A의 I나 A의 J에 적용해서 그 결과 값인 랭스하고 비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환은 얘네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3, 6, 5, 6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은 USA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코리아 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이에요. 멕시코 오고 프랑스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랭스를 사로 나눈 나머지.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냥 보면 얘의 랭스잖아요. 그 랭스를 사로 나눈 나머지면 3이겠죠? 사로 나눈 나머지면 2겠죠? 사로 나눈 나머지 1이고 사로 나눈 나머지 2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멕시코, 프랑스, USA 순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람다 x len x 모듈러스 4 모듈러스 4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가장 길이가 짧은 코리아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와 프랑스 똑같으니까 순서대로 온 거고요. 가장 큰 값 가지고 있는 USA가 뒤로 온다는 거죠. 요럴 때 많이 써요. 물론 이렇게 줘도 되죠. 여기 함수 만들어 갖고 일반 DF로 준 함수로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정도 동작은 내가 굳이 함수를 만들 필요도 없고 정렬할 때만 쓸 거니까 굳이 뭐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니 할 때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뭔가 검색을 할 때 검색 조건을 만든다던가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소트도 나왔고 소트에다가 키 하는 것도 좋고 하니까 하나 더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가 있냐면 내가 맞나 한번 볼게요. 하도 안 써가지고 정렬은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상위의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방법이 조금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이 제공이 되면서 근데 개념은 알아두셔야죠. 개념은 여기 리버스군요. 리버스는 뭐냐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얘는 오름차순, 얘는 내림차순으로 동작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죠. 자, 그래서 소트도 알아봤고 람다도 알아봤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